네, 뉴스 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스튜디오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또 박성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입니다. 검찰이 지금 비공개로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이미 조사를 했어요. 검찰이 윤건영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윤건영 실장이 유 전 부시장을 통해서 금융위 인사에 개입하였던 의혹을 받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의혹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자, 지금 뭐 윤건영 실장 같은 경우 조사를 받았지만 그 전에는 이미 김경수 경남지사도 조사를 받았죠. 네, 김경수 지사도 조사를 받았고 당시에 이제 텔레그램의 대화방이 실제로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는 예. 현재로서는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서로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문자 기록을 주고받은 내용들은 확인을 당시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2017년도에 아마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드러났던 예컨대 지금 인사청탁과 연관된 내용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 이제 필요성이 당시에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 예. 그런 부분을 그러면 누가 무마를 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백원우, 윤건영 씨까지를 지금 조사를 하는 상황이 아니냐. 예. 근데 문제는 그 위에 이제 그런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이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다 보니까 지금 조사가 어느 선까지 올라갈 거냐가 이제 지금 주의가 기울여지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앞서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이 텔레그램 대화방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이제 여기에 그렇죠. 등장하는 인물들이 김경수 지사를 비롯해서 윤건영 실장 또 그리고 천경득 행정관까지 네,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김 지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물론 뭐 저 기자들 앞에서 밝힌 건 아닙니다만은 언론에 제기됐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검찰에서도 여기에 같은 대답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윤건영 실장 외에도 김경수 동경남도지사, 천경득 선임행정관 등 이 대화방 멤버 3명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검찰이 이들 3사람에 대해서 유 전 부시장을 통해서 금융위 인사에 개입을 했는지 또 그 관계를 바탕으로 감찰 중단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추궁을 했는데 김경수 지사가 자신이 조사받은 내용에 언론에 공개된 것 자체에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언론에 공개된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표명하면서 다만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다는 점을 검찰도 확인을 해주긴 했지만은 그러면은 다른 대화방은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진 않았거든요. 검찰이 이 3사람과 유 전 부시장이 함께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보도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예. 그렇다면 4사람이 함께 참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대화방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 그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앞서서 뭐 이 교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 이 사건의 핵심으로 다시 또 조사를 받아야 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멤버 3인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보다 앞서서 이인걸 당시 특검반장, 박형철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지난 4일에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서 검찰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었죠. 이 과정에서 특감반이 당시에 파악했던 유 전 비서관의 감찰 의혹 대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단 결정 과정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데 결국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고 최종 결정권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3인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백원우 비서관과 박형철 비서관이 함께한 회의를 통해서 감찰 중단 지시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감찰 중단 지시에 윗선은 없었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박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한 3인 회의에서 수사 통보를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융위에 일부 통보를 하고 사건을 종결하고 사표를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예. 박형철 비서관과 백오는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를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특히 유 전 부시장의 경우에는 감찰이 중단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사실상 영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영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은 조 전 장관 윗선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렇다면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 그리고 진술 내용에 따라서는 그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감찰 중단 지시한 시점이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2017년 10월에는 유재수 씨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지시하는 등 감찰 중단에 대한 의사는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네. 두 달 뒤에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렇죠. 두 달 뒤에 감찰 중단 결정이 내려졌고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죠. 그리고 감찰 중단 과정에서 단순히 조 전 장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가? 물론 민정수석실 자체가 이 감찰을 진행하고 종결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긴 합니다만 예. 그 이후에 감찰 중단 이후에 유 전 부시장의 영전 과정을 보면 사실상 조 전 장관 선에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그 윗선에서 일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예.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예.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시점이 좀 임박했다라고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비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근데 지금 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올까?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 뭐 어차피 두 가지 방향인 걸로 보입니다. 그 전처럼 이제 거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윗선에 대한 뭐 만약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분명한 입장을 지니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뭐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예. 아마도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백원우 이제 그 비서관과 박형철 비서관은 결국은 보고를 모두 감찰 무마의 보고를 조국 수석에게 했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수석의 결정에 의해서 이 감찰이 무마됐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 이제 억울하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아마 진술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백원우 이제 비서관의 입장이 상당 부분 이제 조국 수석의 입장과 충돌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게 조국 수석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감찰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네. 지시를 내렸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재수라는 사람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상당 부분 이제 텔레그램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과의 연관성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아마 무게중심이 백원우 비서관 쪽으로 몰려가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예상도 사실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조 전 장관의 경우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감찰 무마의 최종적인 지시자로 만약 밝혀진다면은 지금 조국 일가에 대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말고 더 큰 위기에 봉착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입시 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은 개인 비위의 문제죠. 그렇지만 이 사건은 공직자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직접 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기관 문란 사건으로서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 전 장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 여부를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